수학, 손으로 완성하는 멋진 학문입니다. 이를 이용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센 고등수학 상 1317번, 점에다 7을 묻는 아주 좋은 최고난이도 수학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수능에도 나옵니다. 이건 안 나왔던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진짜 어렵다네. 쌤이 어렵다면 진짜 어려워요. 점 A가 있고요. 이 원이 있는데 원 위에 점은 몇 개 있지? 엄청 많지. 우선 이걸 묶어내서 완전 제곱 x제곱 마이너스 4x 가로 닫고 y끼리 묶어낼 거예요. 바로 완전 제곱이 되네. y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 골빵. 완전 제곱 바꾸기 위해서 x 개수의 반의 제곱 필요하잖아.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결합법칙 완전 제곱 정리정돈 바로 갑니다.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 콜 마이너스 4를 넘기면 2의 제곱이잖아. 사실 원 위에 있는 점은 고정이죠. 대충만 그릴게요. 자, 2,1 중심이 반지름 길이 r이 2인 원이잖아요. 맞나요? 근데 2,4는 생각해보세요. 요 위에 점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요 점 좌표는 2,3이 되잖아. 2,3은 대충 이 정도 있겠네. A점이 고정 여기 있겠네. 근데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은 겁나 많잖아. 그래서 P는 대골대골 굴러다니겠지. 선생님 지오집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나요? 그래서 A와 P를 연결하는 점은 몇 개 있어? 겁나 많다고. 겁나 많은 점과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어떤 점? 중점 M 좌표가 요 정도에 있는 거야. P를 살아있다고 생각해봐. 움직이면 M도 움직이겠지. 내가 답을 구하고 나서 검사까지 해드릴게요. 알았지? 잘 보세요. 이거 어제도 우리 수업에도 고1 A반 수업할 때도 똑같은 얘기 했단다. 잘 봐. 이 점 좌표를 오케이 별 콤마 하트라고 두고요. 이 P는 결국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x, y잖아요. 근데 x, y 관계식이 여기 있네. 그런데 A점에 있는 2,4랑 P점에 있는 x, y 사이의 관계가 바로 m이지. m을 별 콤마 하트라고 뒀지만 별 좌표는 2분의 x 더하기 2, y 좌표는 2분의 얼마? y 플러스 4. 그래서 별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럼 2를 곱해. 그럼 이 별은 x 플러스 2, 만족하는 x는 2별 마이너스 2. y 좌표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지. 하트랑 이거 사이 관계니까 2를 곱해. 그럼 이 하트는 y 플러스 4, 4를 빼. 그래서 y는 이 하트 빼기 4. 다시 얘기하지만 x랑 y 사이 관계가 여기 있네. 이 관계식을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자리에 그대로 이 녀석을 대입해. 그래서 2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더하기 y 자리에 얘를 대입해. 이 하트 빼기 4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은 4. 정리하면 2별 빼기 4인데 제곱 빠져나오죠. 그러면 4배의 별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죠. 2를 묶어내서 빼내면 4배의 하트 빼기 2분의 5 전체 제곱까지 암산되나? 이 녀석이 4라고요. 정리정돈하면 별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더하기 하트 마이너스 2분의 5 전체 제곱은 1제곱이라고. 자, 이거 기억할 수 있겠나? 그대로 찰칵 찍을까? 자,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중심 2,1 반지름 길이가 2인원이잖아. 잘 보세요. 중심 좌표가 2,1 반지름 길이가 2,1 반지름 길이가 얼마라고 했지? 2였나요? 이렇게 되겠네. 이 원 위에 있는 점 C를 자 P라고 바꿔볼게요. P고요. A점이 1,4였다 그죠? 이 점 좌표가 1,4. 이 점을 잠깐만요. 조금만 지우고 앞전에 수업하는 게 이 중심을 잠깐만 이 점이 A 그리고 A와 이 P가 이 원 위에 점 한 점 잡아볼게요. P를 조금만 지우면 없어질려나? 없어져 버리네. 이런
중심 반지름 길이 2인원이었나? 네. 맞죠? 미안해. 이 점을 한 점만 잡을게요. 이 P점을 책이랑 똑같이 맞추려니까 손이 좀 많이 가네. 이 점이 P였습니다. 자, 이 점 좌표를 자, 거의 다 했다. 그래서 A랑 P를 연결해 볼게요. 이 두 점을 연결을 해서 이 점에 중점을 잡아 볼게요. 이 선분을 자, 이거 지오지브라도 한 번만 해보세요. 다음에는 없이 할 거예요. 선분의 중점이 여기 보면은 중점이 어디 있었지? 중점이 여기 있다. A랑 P를 잇는 중점을 요 점을 내가 M으로 잡았지. 이제 거의 다 했다. 하하, 자치를 보이게 해서 자, 굴립니다. P를 쫙 굴리면 보이나요? 점 P가 움직일 때마다 그 각각에 해당하는 그 중점 좌표 M이 구해지죠. 그 M을 연결해서 원 방정식을 만들어내 볼게요. 우리 원방 계산했잖아. 원 방정식이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5였나? 네. 맞죠? 5 나누기 2 이 녀석의 전체 제곱 은 반지름 길이 얼마였어? 1이었나요? 네. 이렇게 하면 어때? 요 점을 빨간색으로 익혀볼까요? 딱 맞지? 보이나요? 이게 점자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능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요. 진짜 중요하단다. 이 프로그램도 쌤 대학교 때 해봤는데 요즘은 그냥 뭐 핸드폰으로 되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점자치가 어렵단 말이 이게 스스로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부르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수학이지만 모든 학문에 다 접목시킬 수 있다. 뭐 물리, 화학, 수학이 들어가는 모든 과목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문제들. 근데 이건 별 대신 뭘 대입했어요? 그렇지. 어차피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들이니까. 그래서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분의 5 전체 제곱이 콜 1이라는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이제 자치가 1대2, 2대1, 3대1, 4대1로 내분하는 점 또는 외분하는 점들의 자치로 이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단다. 그래서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 번만 첫 단추 끼면 아무리 변형해도 비슷비슷하거든. 이 첫 단추 잘 끼세요. 센 고등수학 1374번 문제입니다.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 방식은 자, 왜 ax 플러스 by 이퀄 4가 되는지 설명해 줄까요? 접점을 할 때 접선 방식. 그치? 이것도 쌤이 일전에 한번 안 해줬나 이 수업을? 쌤이 해줬던 것 같은데. 자, 중요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유도 잠깐만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 유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기본이다. 그럼 이 점을 A, B라고 둬볼까요? 네. 그럼 생각해봐. OP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할까? X의 증감 A 빼기 0, B 빼기 0, 기울기는 A분의 B잖아요. 그런데 L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 곱 X 더하기 몰라라고 쓰는 거야. 근데 A, B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X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죠. 잘 봐. B를 곱해. BY 마이너스 B제곱은 휙휙 분배 법칙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이 녀석을 휘리릭 넘기면 AX 플러스 BY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뭐 다른 주도 있습니다. 한 5가지는 해줄 수 있어요. 고1 레벨에 맞춰서 해주는 거다. 이 점 P를 그런데 결국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서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결론은 그냥 외우지 말라는 얘기다. 접점을 할 때 접선 공식은 자, 공식 아니에요. 뭔 공식이에요. 하수들이는 공식을 생각하는 거야. X제곱 대신 X1X Y제곱 대신 Y1Y X 대신 2분의 X1 플러스 X Y 대신
2분의 y1 플러스 y. 이 고1 버전이야. 고2, 고3 버전도 있어. 그럼 그때마다 다 외울래. 근데 유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심지어 안 가르치죠. 학교 선생님들 못 가르쳐요. 안 가르칠, 나도 안 가르칠 겁니다. 굳이 할 필요 없다. 해달라면 해줄게. 학교에서 했다면 해줄게. 알았지? 지금 가르친다고 외우는 게 아니잖아. 예전에도 내 수업에 다 해줬어. 응.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 다른 것도 유도해줄까? 괜찮나? 그럼 문제는 묻습니다. 그렇네. 그래? 그러면 이 직선 방식 이거라고. L직선이 ax 플러스 by는 4라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요점이 x절편부터 계산할까? for 목적입니다. q를 계산하고 싶어. q라는 것은 y 이퀄 0과 연립하면 되잖아. y절 0을 대입하세요. 그럼 ax는 4, 만족하는 x는 a분의 4. 그럼 캡틴 q점 좌표는 a분의 4, 0 for 여긴 r점을 계산하고 싶어요. r점이라는 건 x절편이네. 그리고 y절편이네. x를 0을 대입하면 되잖아. x를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by는 4, y는 b분의 4. 그래서 점 r점 좌표는 0, b분의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q에서 r까지 거리가 8이라고 했네. 얘를 바로 이용할게요. qr 거리가 8이라는 건 점과 점 사이 거리, 뭐 직각삼각형 봐도 괜찮고 피타고라스 봐도 괜찮고 방법 여러 가지다, 그죠? 그래서 x 좌표의 차의 제곱이네. 그래서 a분의 4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b분의 4 전체의 제곱은 루트 씌워도 괜찮아. 제곱 바로도 괜찮지. 그래서 8제곱 괜찮죠? 그래서 양변에 그냥 a제곱 b제곱을 곱해버릴게요. 곱하면 4제곱 곱하기 b제곱, 4제곱 16이니까 16 곱 a제곱은 64 곱하기 a제곱 b제곱. 양변에 16을 나눠버려. 그럼 b제곱 더하기 a제곱은 얼마요? 16 곱하기 ab 전체 제곱이네. 그런데 a제곱 b제곱은 좀 전에 했네.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잖아. 이 값이 64 4네요. 미안. 64를 16을 나눈다는 말을 4를 또 적어버렸네. 오케이. 이 녀석은 4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파란색 값이 얼마래? 4. 그렇지. 4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B 전체 제곱은 1이 될 것이고. 그런데 A 곱 B는 잘 보세요. A 곱 B라는 건 1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그렇지. 음수 될 수 없지. 양수란 말을 바로 써서 이렇게 이유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 이유 다 있네. 1사분면 점이라. 센 고등수학 상 1352번 문제입니다. 이 직선을 L을 읽어볼까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y절편은 k, k 값에 따라서 바뀌잖아. 이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식으로만 하면 안 돼요. 이 중심이, 이건 뭐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도 한번 지워지보라를 해볼까요? 자, 기억했나? 자, 원이 뭐였지? 자, 이러면 기억력은 자, 첫 번째는 중심이 뭐였지? 1,0였나? 반지름 길이 얼마였지? 1이었나요? 다시 해볼게요. 반지름을 쓸게요. 중심이 1,0, 반지름 1, 이런 원이요. 두 번째 원은 뭐였지? 중심이 마이너스 1,1, 반지름이 1이었나요? 그죠? 중심이 잠깐만 마이너스 1,1, 반지름은 1인 원이잖아. 이 두 원 사이 위치 관계부터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중심거리와 반지름으로 판단하는 거 설명해줘 봐라. 안 해도 되겠나요? 오케이. 이것도 기본기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선생님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게 안 되는 애들이 참 태반이 많거든. 그래서 쉬울수록 자꾸 풀이 정리 연습하세요. 쌤이라고 이게 암산 안 돼서 풀이 적어주는 게 아니다. 우리 제자들 눈높이 맞춰서 해주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 기울기는 지금 얼마랬어? 마이너스 1이라 했잖아. 오, 그래.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이 그렇게 되겠지? 이거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한 점, 조금 올라가면 두 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직선과 두 원 사이의 교점의 개수를 AB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직선과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러니까 이건 0이고 이 녀석은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것도 0이잖아. 그럼 조금 더 올라가서 K가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두 번째 원과 접했어. 그럼 이건 교점이 0이고 얘는 1이잖아.
조금 더 올라갔어. 이렇게 되면 0이고 2가 되네. 만족 안 해. 조금 더 올라가서 첫 번째 원근을 접하면서 두 번째 원근을 두 점에서 만나면 만족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 조금만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두 개 4가 돼. 안 되네. 또 2 더하기 2 안 되네.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2 더하기 1이 되잖아. 이렇게 하면 2 더하기 0, 1 더하기 0, 빵 더하기 빵. 안 되네. 그래서 이런 그림, 핑크색 이런 그림이 되고요. 또 하나 더 그린다면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그릴까요? 자, 하나 더 그립니다. 이렇게 돼도 괜찮다고. 이제 이해되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너무나 당연한 건 풀이를 적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이란다. 그럼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원에서 이 중심 1,0에서 이렇게 수직의 떨어뜨렸을 때 이 점을 H1이란다면 아하, 그래서 1,0에서 이 직선 L 직선까지, 이 L 직선을 음함수로 바꿉니다. 넘겨버려. 그러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k 콜 0이라고 바꾸면 이 거리 d1을 계산할 거예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굳이 그걸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림만 제대로 그린다면 이 반지름이 1이잖아. 여기 1이면 루트 2면 되거든. 그럼 이 좌표는 1 마이너스 루트 2,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림만 제대로 그려도 거의 90%는 맞추고 들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이 학평을 풀든 모의고사를 풀든 시간 남는 이유가 이거예요. 알았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루트 정과점수 해볼게요. x좌표 y 계수 제곱 절대값 씌우고 1,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1 마이너스 k가 되겠네. 그래서 남는 건 루트 2분의 절대값 1 마이너스 k가 되고, 이게 반지름 길이 얼마일 때? 1과 같을 때 접하잖아. 그럼 절대값 1 마이너스 k는 루트 2면 되고, 제곱해서 풀면, 아니면 제곱근으로 풀어도 괜찮죠. 그래서 1 마이너스 k는 풀마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만족하는 k는 1 풀마 루트 2. 그 중에 하나가 이겠네. 이해되죠? 그 다른 하나 요쯤 있겠네. 문맥상의 양수겠지. 요점이 구할 수 있지, 그지? 이 점 좌표가 바로 1 플러스 루트 2라고. 이게 k라고요. 알겠니? 물론 k는 여기도 있어요. 요 값이 원래 사실 k예요. y절편을 나타내거든.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 돼, 이만큼이. 알겠죠? 이런 그림으로 풀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k의 합을 물었잖아. 첫 번째 k와 두 번째 k의 합은 뭐 다 구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 더하면 2가 된단다. 잠깐만요. 1 더하기 잠깐만요. 이렇게 돼도 괜찮고, 이게 틀렸다. 이게 틀렸다. 그치. 틀렸어. 왜 틀린지 보여드릴게요. k 값은 이게 맞아요. 이거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1,1을 다시 잡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1,1에서 L까지 이런 거리 D2를 따르고 해야 되지. 이게 아니다, 그죠? 틀릴 뻔했다. 문맥상 이 녀석은 첫 번째 그림은 문맥상 1 마이너스 루트 2인 거 알겠지? 이건 맞는데 틀렸다. 이거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다시 이어 풉니다. 그럼 D2는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분의 절대값 씌워주고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k가 남지. 이 녀석이 1이어야 되잖아. 그리고 절대값 k는 루트 2인데 문맥상 k는 풀마 루트 2 중에 뭐가 될까요? 그렇지.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점이 k 값이 미안합니다.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 k의 합을 물었잖아. 그럼 핑크색과 파랑이의 합을 물었네. 답은 1. 센 고등수학 상 1350번 문제 보면 중심이 y = 2x 직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직선 두 개, 셋 다 모두 지금 어떤 관계예요? 평행관계잖아요. 대충 먼저 그릴게요. 그리고 특징도 있죠, 사실은. 자, 이 녀석은 정리를 조금만 할까요? 길이가 2가 아니다, 그죠? 아니구나. 평행 아니구나. 잘못 봤다. 미안해요. 요 직선 L 위에 중심이 있고요. 이 두 개 직선은 평행이에요. 이걸 L1, L2라는 표현을 쓴다면 L1은 2y는 x 플러스 1, 그래서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잖아요. 얘도 기울기는 똑같죠, 그죠? 그래서 2y는 x 마이너스 6, 2를 나누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 두 직선의 길이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대충 그리면 대충 그릴게. 이렇게 평행관계겠지. 그래서 원이 잘 보세요. 원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 생기는 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 이렇게 딱 그렇다고. 그런데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이 중심이 그렇지 y = 2x라는 L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길이가 2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기울기가 크니까 대충만 그릴게요. 이렇게 되겠지. 이 초록색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맞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중심 좌표를 a, 2a라고 둬란 얘기예요. 그럼 이 a, 2a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이걸 h1이란다면 오케이 ch1 센터 C라 부를게요. 이 중심 C에서 이 L2 직선까지 이르는 ch2가 같을 때 동시에 접하잖아요. 복잡하긴 합니다. a, 2a에서 L1 직선, L1 정리 다 해냈잖아. 그래서 이 좌변을 계산한다면 루트 x 계수 제곱 더하기 y 계수 제곱분의 절대값을 씌워주고 a, 2a를 여기다가 대입해. a, 2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되고요. 오른쪽 변 ch2를 계산해볼까요? 점 C에서 이 L2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x 계수 제곱 더하기 y 계수 제곱분의 절대값 a, 2a를 대입합니다. 그렇지. 마이너스 3a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네. 그래서 풀어버린 건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건 푸는 거 좀 생략할 겁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3a 제곱해서 푸셔도 괜찮고요. 절대값을 성질을 써서 뭐 푸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정의를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근데 이건 모순이죠.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이번에는 3a 플러스 6을 만족하는 a 값이 결정돼 버리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네. 얘를 대입해서 풀면 되는 좋은 문제입니다. 반지름은 싹 다 구해지잖아요. 뭐 굳이 안 구해도 되겠죠? 이건 a 값만 구하면 되는 평이한 문제고, 이런 원의 접선과 어떤 관계, 위치 관계만 알면 풀 수 있는, 지금은 2분 30초 정도의 시간을 줬지만 다음에 조금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센 고등수학 상 1363번입니다. 자, 이 원 서클 C는 고정이잖아요.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뭐 대충 구할까? 대충 구하면 안 돼. 물론 대충이 없는 수학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y끼리 묶어내. 그래서 y제곱 플러스 4y y 개수의 반의 제곱 플러스 4 없던 마이너스 4는 0. 정리정돈합니다. 결합법칙 완전제곱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결합법칙 완전제곱 y 플러스 2 전체 제곱은 넘기면 13. 그 말은 루트 13의 제곱. 하여튼 고정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뭐 대충만 그릴게요. 이런 핑크색 원이 있는데 이 원과 사실 직선 사이 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대충만 그릴게요. 이건 사실 만나지 않는 이런 관계예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지?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센터 C 이 녀석이 3, 마이너스 2라는 중심 C라고 잡을게요. 이 점 C에서 이 직선, 파란색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자, 이거부터 계산해야 돼. 사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위치 관계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 3, 마이너스에서 이 직선 L이라고 부를게요. 이 파란색 L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D를 계산할 겁니다. 루트 X 개수, X 개수 제곱 4 더하기 Y 개수 제곱 9분의 절대값 씌워주고 3, 마이너스 2 대입하세요. 그래서 6 플러스 6 플러스 14. 그래서 루트 13분의 26이 되나요? 오케이. 유리화 가능하지? 분모는 13인데 약분 가능하잖아. 그래서 2루트 13. 조금 답이 삐리하긴 한데, 자, 근데 반지름 길이가 루트 13이니까 이런 그림 맞죠? 이거 판단하는 게 나중 일입니다만은 이미 선생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겠지. 첫 번째 단추고요. 이게 두 번째 단추겠네. 그런데 이 원 위에, 핑크색 원 위에 있는 점은 몇 개가 있어요? 엄청 많잖아. 제일 짧은 점이 이 점이죠. P 미니멈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제일 멀리 있는 점은 요만큼이겠네. P 맥스인 점 여기 있겠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있는 거리 D가 2루트 13이니까 자 HP 미니트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거리는 중심거리 D에서 반지름 R을 빼면 되잖아. 루트 13이네. 그리고 루트 13이면 루트 9보다는 크고 루트 16보다 작거든. 그죠? 3보다 크고요. 4보다 작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니? 그래서 우선 제일 큰 점, 제일 거리가 먼 점 P, H max까지 계산해 볼게요. 아하, 이 점에서 이까지 거리를 계산한다면 중심거리 D에다가 R을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3루트 13이 되잖아. 얘도 하나 팁을 드린다면 그냥 넣어서 계산해도 괜찮은데 그냥 넣어버릴게. 이 녀석은 루트 9, 루트 13이잖아요. 루트 39, 27, 117 되나? 지금 루트 39로 맞지? 117 맞나? 네. 산수 안 들렸지? 27. 루트 117은 대충 어딘지 한번 볼까요? 루트 100보다는 크겠네? 루트 121보다 작네? 아, 10초가 11 미만이라는 거야. 얘를 이해할 수 있니?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나타내는 사이의 거리를 저는 초록색으로 표현할게요. 초록색을 그냥 별로 표현할게요. 별이 제일 짧은 건 여기 있네. 여기 루트 13보다는 크고요. 제일 긴 점 여기 있네. 루트 117보다는 작잖아요. 이 녀석이 3.11이고요. 이 녀석은 10.11이잖아. 만족하는 건 4, 5, 6, 7에서 10까지네. 개수만 따진다면 7개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14개. 그렇지. 4를 만족하는 점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네. 이 점이 4라고 친다면. 근데 반대로 좌우대칭이게끔 이 녀석은 요 지름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잖아요. 그 두 개가 있다고. 4를 만족하는 두 개. 7개 아닙니다. 네. 7개, 2개에서 14개 만족하는 정수 격자점이 나올 수 있다.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확인 체크 153번입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는 정말 좋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식으로 풀지 말고 함수로 풀겠습니다. 그래야 덜 헷갈려요. 식으로 풀든 함수로 풀든 어렵긴 매한가지지만 그냥 그리세요. x가 2 이상일 때는 이 녀석을 y1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ax 더하기 x-2 더하기 3-2a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x 계수기를 묶어내면 기울기는 a 플러스 1, y절편은 1-2a.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우선 놔둘게요. 두 번째 색칠을 조금 해드릴 겁니다. x 범위가 2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그때 y2라는 표현을 쓴다면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니까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넣잖아요. 정리를 좀 할 건데 기울기를 정리한다면 a-1 곱 x y절편은 5-2a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선을 기점해서 자 x자리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집어넣어 볼게요. 이걸 x자리 2를 대입하면 y값은 뭐가 나오냐면 분배 2a 플러스 2 플러스 1-2a 2,3을 반드시 지나지. 얘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자리 2를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그래서 y는 2를 대입해서 분배하면 2a-2 플러스 5-2a 동일한 y값을 가지네. 동등하게 2,3을 지난다는 거야. 그런데 역함수를 존재하고 싶어요. 두 가지 그림의 개형을 그릴 거예요. 자, 뭔 소리냐? 이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은 경계선이 x 이퀄 2예요. 자, 경계선을 기준해서 이 두 개의 함수를 그릴 건데 어떻게 될 때 역함수가 존재하니? 만약에 y1보다 시작한다면 a 플러스 1이 양수면 오른쪽으로 올라가지. 이런 형태라면 y2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양수로 가야 돼요. 만약 0이 돼버리면 역함수 존재하지 않거나 음수가 돼도 안 돼요. 이런 형태, 뭐 이렇게 꺾임이 있거나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형태이거나 또는 아니 y1이 기울기가 음수라면 이렇게 내려갔어. 그러면 y2도 기울기가 음수가 되어야 돼. 동시 성립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니? 자, 이 둘 동시 성립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물론 각각을 푸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는 뭐야? 기울기 a 플러스 1이 양수, 초록색 기울기 a-1도 양수, 또는 이 두 번째 그림은 y1의 기울기
음수 Y2의 기울기 음수 이걸 해석이 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이걸 동시에 결합하는 방법은 기울기 곱이 음수면 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양수 같은 말이죠. 바보. 기울기 곱이 양수에 되잖아요. 이거 아니겠어? 우리 이거 중학교 됐잖아. 두 개 곱이 양수라는 건 둘 다 같은 부호나 또는 다른 부호 중에 같은 부호라는 얘기지. 양양이거나 음이면 되잖아. 그래서 수학으로 표현한다면 따로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A 범위는 2차 함수로 풀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다는 건 뿔난 쪽,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or A는 1보다 크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상 수의 체계 수학을 하는 친구들은 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수학에서 가장 큰 수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의 정의는 앞으로 빨간색은 무조건 정의, 초록색은 성질로 쓸 거예요. Z equal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복소수. 물론 A와 B는 어떤 수? 실수. 물론 I의 정의는 루트 마이너스 1. 그럼 그 성질은 복소수 범위에 있는 건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전부 다 복소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가능하다. 전문 용어로는요, close, 닫혀있다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 있는 표현이다. 성립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often, 성립하지 않다, 열려있다. 집합에 우리 벤다 이런 회사 알잖아. 이 보자기 끈이 묶여있으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오픈되어 있으면 열려있다는 표현을 쓴단다. 알았지? 하여튼 복소수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다. 사식연산이 가능해. 뭐 다 안 돼도 되겠죠? 그 다음에 복소수의 성질 종류 안에 뭐랑 뭐가 있어요? 실수와 허수가 있죠. 실수의 정의는 뭐지? 제곱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물론 맞아. 복소수 넘어간다면 맞아. 수의 크기 좀 더 볼게요. 그래 맞아. 복소수를 쪼갠다면 복소수에서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바로 B가 0이지. 그러니까 A의 부는 관계없어. 정의는 제곱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그 성질도 엄청 많지. 그냥 요약해서 적을 거야. 당연히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 함수로 다 그릴 수 있죠. 나중에 대학 가면 이제 복소 좌표계라고 해서 복소수 범위에서 그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추상적인 언어라서 고등수학에 다루지 않습니다. 대학 가서 배우세요. 이런 사칙연산이 가능해. 그래서 함수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함수에서 잘 물어보는 게 대소 판단을 물어보지. 그래서 부등식을 많이 물어보잖아. 부등식 크고 작고를 판단하는 범위가 실수 범위라는 거예요. 또 안 적겠습니다. 그 다음 허수도 있지. 허수 정의는 반대말이죠. 근데 허수를 정의하기가 조금 까다로워. 사실은요. 허수 정의는 실수처럼 떨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보통 허수는 실수가 아닌 수라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보통 이제 집합 R의 여집합 컴플리먼트라는 표현을 쓰거든. 근데 뭐 굳이 쓴다면 순허수의 제곱이 음수가 되는 수. 나는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 알겠지? 정의는 아닙니다. 정의 아닙니다. 허수는 대소양음이 판별이 불가능하지. 뭐 이런 표현 정도가 있죠. 그죠? 뭐 따라 안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안에 종류가 또 뭐 있어? 이번 시간에 배울 유리수의 확장 버전. 유리식이 확장됩니다. 이게. 그래서 유리수 안에 또 뭐가 있어? 실수 안에 뭐가 있어? 무리수도 있잖아. 그럼 중2 때 했던 거잖아요. 유리수 정의가 뭐야? 그렇지. B분의 A꼴의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 단 A와 B는 중1 버전으로 쓴다면 서로 소라고 돼 있지.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 이 중1 책에 있어요. 중1. 그리고 그 성질도 많아요. 이번 시간에 배울 그 뒷장에 보면 결합형, 분리형, 부분분수 많아요. 다 적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 풀면서 또 문제 이론하면서 다시 보여줄게. 대표적인 게 뭐야?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값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누는 수 C도 0 돼서는 안 되고 곱하는 수 D도 0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걸 응용하면 139쪽에 있는 특수한 꼴이 된다고요. 다 이 응용할 수 있어요. 기본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물론 다음 단계면 조금 디테일한 걸 다 적어낼 수 있어야 돼요. 유리수 다음에 유리함수. 이 배운 친구도 있잖아. 무리수 다음에 뭐야? 무리함수. 연결하면 이 책이 끝나요.
이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럼 다음에 당연하지 무리수 들어가면 당연히 또 물어보겠지. 그럼 무리수 정의는 뭐야? 중3 버전에서는 맞아 유리수의 컴플리먼트란 말을 써요. 이것도 무리수도 정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물론 정의는 있지. 여러 가지 표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아니 이해한 걸 왜 못 적죠? 이해하면 평생 익게 되는 거 아닐까? 아직 이해 못했다는 거야. 암기를 해서 그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또 똑같은 표현로 분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수. 표현할 수 없는 수. 대표적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루트 m꼴. m은 완전 제곱수가 되면 안 되겠지. 이제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뭐 로그나 또는 이제 무리수 2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무리수 2도 있어요. 2.71828이라고 나중에 배우세요. 이런 무리수의 종이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드는 표현은 없어요. 역시 그 성질은 수령이 잘 나오는 성질이 이거 있어요. 다음 장에 있다. 루트 m에서 무리수가 되기 위한 최소 정의는 m 값이 최소한 0보다는 커야 돼요. 물론 m은 완전 제곱수가 되면 안 돼요. 뭐 이런 성질들이 있어. 결국 함수 대소양함의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부 다 함수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야. 관광만 시켜준다면 y는 루트 x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 우리 중1 때 배웠던 반비례함수로 부르기도 하죠. y는 x분의 1 이런 두 곡선 사이 위치 관계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전부 다 함수로 표현 가능하다. 유리수 다음에 유리식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수 다음에 무리식 다음에 무리함수.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진 않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중3 버전 맞지? 고1 버전 아니에요. 유리수 안에는 뭐가 있지? 정수와 그리고 그렇지 정수가 아닌 뭐가 있지?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단다. 정수에는 크게 또 세 가지가 있잖아. 양의 정수부터 볼까? 양의 정수, 영도 있고 음의 정수. 그래서 얘만 된다면 1, 2 이런 것들 그럼 분수로 표현 가능하잖아. 1분의 1, 2는 1분의 2, 0은 1분의 0, 2분의 0 쭉쭉쭉쭉쭉쭉. 음의 정수,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지. 전부 다 분수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야. 정수가 아닌 유수도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뭐가 있지? 유한소수와 그렇지 순환소수가 있지. 맞죠? 유한소수도 뭐 한글 안 듣습니다. 얘만 들게요. 이 소수점 아래쪽으로 0이 아닌 숫자가 유한한 소수를 유한소수, 순환소수. 이거 지금 현역 고2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거든. 고2 때 다시 놉니다. 수일 과정이 나와 있어요. 0.1에 점을 찍어요. 녀석은 전부 다 분수로 표현 가능하지. 0.123에 점이 두 개가 있다. 순환마디 두 개를 표현하고 순환마디 개수만큼 9를 적어주고 비순환마디 개수만큼 0을 적어준 후에 123에서 1을 빼주죠. 이런 거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허수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 순허수가 있고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죠. 자, 순허수도 얘만 잠깐 들게요. 순수한 허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Z는 0 더하기 2i. 그것도 Z를 들면 0 마이너스 루트 2i 이런 것들. 순허수가 아닌 허수 얘만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Z는 1 마이너스 2i 또는 Z는 뭐 2 마이너스 루트 3i. 뭐 특별한 성질은 없어요. 여기다 넣을 성질은 물론 있죠. 이런 것들 복수 성질 보면 이런 것들 Z1 더하기 Z2의 전체 반은 맞죠? 이런 것들 다 적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 당연히 다 알아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갈아 넣어야 이게 다 적을 수 있겠니? 적다 보면 나중에 적지 않고까지 경지까지 오릅니다. 기본기 아닐까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138쪽 유리식 단원인데 좀 전에 했던 수위 체계 하면서 봤던 유리수랑 흡사 비슷하죠. 달라지는 건 숫자 대신 문자를 포함한 거예요. 근데 우리 유리수 범위에 두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뭐가 있었지? 정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맞아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잖아요. 흔히 정수 타입은 여기서 둘 중에 어떤 타입이냐면 다항식꼴이에요. 같은 말이란다. 이 녀석이 다항식. 다항식은 다항함수로 생각해도 괜찮고 식으로 쓴다면 이거예요. 다항식은 뭐냐면 우리 배웠던 거. 아니 2x 플러스 1 아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 2 이게 다항식이에요. 이걸 붙이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y를 붙여보면 다항함수가 되는 거란다. 알겠지? 올해 수능에 다항함수 작년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 표현 나 수능에 나왔거든. 연결된단다. 연결돼 안 돼? 맞잖아. 그렇네. 그럼 정수가 아닌 이 꼴은 뭐냐면 이 녀석은 분수식이에요. 알겠지? 분수식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 분수식 대표적인 게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관계 x분의 1 이런 거 정비례 반비례 관계가 좀 다르지만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뭐 1차만 더 가나? 아니에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것들 저기 다 있잖아. 알겠지? 이거 두 개 합쳐서 우리는 유리식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그래서 유리식은 두 개가 있다. 정수꼴인 다항식꼴이 있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분수식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조금 있죠. 알겠지? 근데 둘이 연결시키면 그렇게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138쪽. 자, 하단부에 보면 역시 유리수의 성질도 똑같지 않았잖아. 유리 성질은 분자 분모의 똑같은 수를 한글로 바꾸면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값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잖아. 원래 탄생을 B로 탄생했으면 B도 0되면 안 되고 곱하거나 나눌 값 이 C도 0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 초등수학 할 때부터 했잖아.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분수값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식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식이라는 건 문자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사칙연산도 마찬가지지. 유리수에서 사칙연산이 가능했다. 그 말은 유리수끼리 더하고 빼고 심지어는 곱하고 나눠도 그 결과는 반드시 뭐다? 유리수 또는 유리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수학적 표현은 close, 닫혔다. 다른 말로 성립한다라는 표현을 쓴단다. 이런 교육까지는 빠졌지만 그래도 혹시나 옛날 책 보면 있단다. 알았지? 성립하지 않으면 open이라는 표현을 썼었어. 눈에만 담아두고 귀에만 넣어두세요. 그리고 ABCD가 있으면 이 말이 이거야. 사칙연산이 가능하단 말이 이거 굳이 외울 필요 없지?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는 C분의 A 더하기 B 빼기도 마찬가지고 곱하기는 분수끼리 곱하는데 분자 분모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나누죠 하는 거 할 줄 알죠? 그죠? 이건 뭐 외우지 마. 이런 거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142쪽 필수 2번의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만 하면 되잖아. 그럼 문제를 풀으려면 푸는 걸 보면 있잖아. 나를 만나기 전에 애들 보면 처음 어제 시범수업을 2명을 했는데 문제를 똑같이 적더라고.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지? 문제를 왜 두 번 적지? 그 시간도 아껴야 되지 않나요? 우리 1분 1초 가까운데 안 그래? 내가 주기 쓰지 말라는 이유가 주기를 쓰는 시간이 그냥 긋고 쓰고 그 넘어가야 돼. 안 그래? 내 말 이해되지 이제? 1분 1초 가까워 우리 지금. 안 그래? 이렇게 인수분해 바로 하겠습니다. 분모를 인수분했지? 분자도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세요. x-1, x-2 검산 2초. 예, 됐어. 분모도 통분하세요. 통분이래. 인수분해 하세요. 분자도 인수분해 바로 가능하네. 인수정리 x-1, x-3 약분도 자신 없으면 자신 있으면 그냥 슥슥 하고 지금 슥슥슥 치우세요. 이렇게 슥슥슥슥 치우세요. 알아볼 수 있게 치우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2 전체 제곱분의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또는 x 플러스 2 분의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142쪽 필수 1번에 3번입니다. 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네. 분자 있는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물론 여러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동차식, x에 관한 2차식을 부르지만 y에 관한 1차식이고 z에 관한 1차식이잖아. 차수가 낮은 문자에 관한 내린 차수는 정리해도 괜찮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보이는 친구들 그냥 푸세요. 따로 그렇게 안 풀어도 되겠지? 왜냐면 이거 앞에 두 개, 이 두 개만 분배법칙 x를 묶어내면 x 플러스 g
뒤쪽은 마이너스 y의 분배 법칙. 그래서 마이너스 y 묶어내면 x 플러스 g. 공통인수. 인수분해 x 플러스 g를 분배 법칙. 그러면 뒤에는 x 마이너스 y. 괜찮죠? 그래서 바로다가 분모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의 인수분해 합차 공식. 분자는 그대로 x 플러스 z 꼭 x 마이너스 y 곱하기를 바꾸겠습니다. 뒤에 색깔을 입혀드릴까요? 이 녀석을 먼저 적어. 분모에 있는 세제곱차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없앨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눈으로 약분해 됩니다. 나는 웬만하면 눈으로 약분합니다. 웬만하면 더 약분돼 안 돼요? 약분되는 거 보이지? 보이죠? 약분되는 거 보이지? 남는 건 오렌지색. 이것만 남네. 답까지 내는 색. 시간 딱 재면서 해.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143쪽. 자, 필수 2번 문제입니다. 자, x가 1이 아니고 x가 2도 아니랬어. 근데 이 말이 없어도 사실 풀 수 있어요. 왜? 탄생을 분모로 탄생한다면 당연히 0이 될 수 없거든. 그리고 통분을 하든 아직 안 배웠지만 부분분수 분해를 하든 아직 부분분수 분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우변을 보고 통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최소공배수 x-1 꼭 x-2를 기준해서 통분할 건데 앞쪽은 뭘 곱하면 돼? x-1 곱하고 뒤쪽은 뭘 곱하면 돼? x-1을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분모는 똑같으니까 엄마 뭐 놔두시고 분배. 그래서 x의 개수 a 더하기 b 상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항상 같아야 되니까 항등식 개념이 숨어있지. 그래서 이 분자끼리 같으면 되겠네. 두 번 안 씁니다. 그래서 x 개수 3이랑 a 플러스 b가 같고요. 상수 빵이랑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같으면 되겠네. 두 개를 더해버리면 3은 마이너스 a, a 값은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얼마예요? 6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죠. 검사는 안 해도 되겠죠? 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144쪽 필수 3번의 2번입니다. 다음은 간단히 해볼게요. 편의상 4개의 다항식을 a, b, c, d라는 표현을 쓸게요. a를 어떻게 쓸 거냐면 x분의 x 더하기 x분의 2. 이 녀석은 1 더하기 x분의 2. 캡틴 b 한번 볼까요? 앞에 마이너스 빼고 이것만 볼 거예요.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x 플러스 1. 물론 나눠도 괜찮은데 이건 나누기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쓸게. x 플러스 1 플러스 2를 쓰면 어때? 다 있으면 이렇게 이걸 분리형이라 부른단다. 그걸 전문용어로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라 같거나 크면 나누거나 이거 분리해서 푼다고 분리형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x분의 1 한 번 더 적을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한 번 더. x 플러스 1분의 2 슥슥 계산하면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캡틴 C도 한번 보세요. 두세 번 안 쓰면 똑같은 거 안 쓴다. x 마이너스 3을 기준해서 분자를 나누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라는 수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쓰면 이렇게 분리되지. 똑같은 수 두 개 같은 거니까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쓰면 어때요? 캡틴 D도 마찬가지예요. x 마이너스 4분의 x 마이너스 6은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분리하면 1 이쪽 분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2. 준식은 수학까지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A에서 B를 빼고 C를 뺀 후에 D를 더하는 거지. 1이랑 이 부호 없어지네. C 부호에서 마이너스 1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랑 1 없어지네. 그래서 A를 다시 쓰면 이거는 남자나 처음 거는 캡틴 B에서는 부호 바뀌어 나오지. 복잡한 건 맞아요. 캡틴 C는 이 부호 바뀌어 나오지.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2. 캡틴 D는 그대로 나오지. 자, 산수 해줄까 과제로 낼까? 과제로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복잡하게 통분해버리면 시간 안에 못 풀어내요. 근데 요 정도까지만 올 수 있으면 충분히 3분 안에 풀을 수 있습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